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요 3년, 올해가 휴년 60주년입니다만은 이 3년은 세계 역사를 바꿨습니다. 어떤 역사를 만들었느냐, 6.25 때문에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 우리나라 내부적으로 본다면 6.25가 없었으면 어떻게 됐느냐. 6.25가 일어나지 않았으면 한국은 아마 1950년대 말에 월남식으로 적화되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6.25가 났을 때는 한미동맹이 없었어요. 한미동맹이 있었으면 6.25가 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1950년 6월 미국 시간으로 24일 날 트루만 대통령이 자기 고향에 가 있었습니다. 미주리주 인디펜던스에 가 있다가 디네 치슨 국무장관으로부터 전화를 받았습니다. 각하 불행한 뉴스가 있습니다. 38선 전역에 걸쳐서 공산군이 남침했습니다. 이렇게 딱 보고를 받았어요. 그때 트루만 대통령이 뭐라고 이야기를 했느냐? 욕설을 했습니다. We have got to stop the sons of bitch no matter what. 무슨 수를 쓰더라도 그 개새끼들을 막아야 합니다라고 딱 얘기했어요. 그러지 않고 이분이 신중하게 처리합시다. 주변국들하고 의논해서 합시다라고 말하고 정하기를 내려놓았으면 여러분들이나 저나 지금 김정은 밑에서 있었을 것입니다. 6.25는 트루만 대통령의 결단에 의해서 대한민국의 생존, 그리고 종국적으로는 냉전에서 자유세계가 이기는 계기를 만들었습니다. 우리가 가장 감사해야 될 분은 트루만 대통령입니다. 트루만 대통령이 파병을 결심하고 군대를 빨리 보냈습니다. 파병을 결심하고 나서 한 2달 뒤에 미군이 한국에 나타났다고 하면 이미 끝났습니다. 그것은 부산까지 내려갔을 거예요. 그러나 바로 그 다음 날 해공군 투입을 결정하고 6월 30일 날 일주일 뒤에 육군 보내는 것을 결정하고 7월 5일에 스미스 부대가 이 오산 근방에서 최초로 북한군과 교전하고 이렇게 해서 대전 그 다음에 낙동강 방어선을 우리가 사수할 수 있도록 만든 트루만 대통령 때문에 오늘날 5천만 한국인들이 자유롭게 살면서 이런 근사한 나라를 만들 수 있었습니다. 해리 S. 트루만 대통령. 그 트루만 대통령이 보낸 사람이 메가드죠. 메가드가 마음대로 한국에 온 게 아니죠. 국군 통수권자인 트루만 대통령이 보냈는데 문제는 트루만 대통령의 역할을 한국 사람들이 많이 잊고 있다는데 좀 문제가 있습니다. 6.25가 나서 망할 나라가 살아난 나라가 있습니다. 그게 어딘지 아십니까? 대만입니다. 그때 미국은 대만을 포기했어요. 그러나 6.25가 나니까 이 대만을 지켜야 되겠다 해가지고 7함대를 바로 대만 해협에 보내서 대만을 지키는 결정을 합니다. 6.25 때문에 경제 부흥을 한 나라는 바로 일본이죠. 동시에 유럽에서는 독일을 재무장합니다. 나토를 느슨한 동맹기구에서 완전히 군사동맹기구로 만들어버립니다. 6.25를 계기로 해가지고 미국에서는 국방비를 3배로 늘립니다. 그래서 동서냉전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것이 6.25였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1990년대 초에 공산 제국이 다 망해버리는 출발점이 바로 6.25였다. 6.25 때 트루만 대통령이 바로 여기서 선을 그었습니다. 이 이상은 우리가 양보할 수 없다. 그렇게 해서 오늘날 대한민국만 산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 때문에 대만도 살아나고 일본도 경제 부흥하고 유럽도 지켜내고 끝에 가서는 이 소련 공산 제국 동구권을 무너뜨리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6.25는 승리의 역사입니다. 승리. 다만 한국에서 이게 끝나지 않아가지고 지금 아직도 이런 갈등을 빚고 있는데 이제 한국에서도 6.25가 종장으로 6.25를 끝내는 마무리 수순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냐 하는 느낌을 요새 받게 되는 것은 북한에서 핵무기를 가지고 협박을 하고 남한에서 거기에 맞춰가지고 종북 세력이 들고 일어나고 하는 걸 보면은 이게 꼭 망하기 전에 이상한 짓 하는
그걸 단말마라 그러죠. 단말마의 비명, 마지막 비명을 지른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을 갖게 합니다. 지난 2월 12일 날 북한이 핵실험을 했습니다. 이 핵실험한 것이 우라늄 탄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지금 플루토늄 탄이면 아직도 우리가 좀 시간이 있어요. 지금 우라늄 탄으로 밝혀지면은 북한은 핵무기를 대량 생산하는 체제로 간다는 것입니다. 우라늄으로 만든 핵폭탄은 굳이 실험할 필요 없이 확실하게 터집니다. 그래서 저게 우라늄 탄으로 밝혀지면은 북한은 머지않아 미사일에 갖다 붙여가지고 한국을 사정권 안에 넣는 즉 핵 미사일 실전 배치 상황에 들어가게 된다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평양 원산선에 핵무기를 한 수백 개 갖다 놓고 거기에다가 핵폭탄을 장착해 가지고 남한을 겨냥하는 상황. 거기에 대해서 한국은, 우리나라는 아무런 대응 방법, 대응 방안이 없는 상황이 곧 눈앞에 와 있다는 뜻이죠. 그동안에 우리는 뭘 했느냐? 지난 20년 동안에 북한이 NPT에서 탈퇴하고 핵 개발하고 핵실험하고 하는 동안에 대한민국은 무슨 일을 했느냐? 아무것도 안 했어요. 아무것도 안 하는 정도가 아니라 오히려 적전 무장 해제를 했습니다. 핵전 무장 해제를 했어요. 첫째, 북한이 핵 개발을 하면은 그것을 폭격해가지고 핵시설을 파괴하는 게 어떤 국가도 해야 될 일입니다. 이스라엘은 그것을 했습니다. 이라크가 핵 개발하니까 폭격해버리고 시리아가 핵 개발하니까 폭격해버렸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하지 않았어요. 1990년대 초에 미국이 하려고 하니까 김영삼 당시 대통령이 말렸습니다. 그때 말리지 않았어요. 그러면은 두 번째는 우리가 핵미사일이 날아오는 데 대해서 방어망을 만들어야 됩니다. 미사일 방어망을 만들어야 되는데 미국이 미사일 방어망을 만들자고 김대중 정부에 제안하니까 거절해버렸어요. 거절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미사일 방어망이 없습니다. 세 번째, 북한이 핵 개발을 하면 우리는 한미동맹을 강화해야 됩니다. 특히 핵우산, 미국이 제공하는 핵우산을 강화해야 돼요. 그렇게 하려면 한미연합사 체제를 더 강화하고 핵우산에 대한 미국의 보장을 더 확실하게 명문화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노무현 정권은 2006년 10월 9일날 한글날 북한이 핵실험 했을 때 바로 무슨 조치를 취했느냐? 바로 그 한미연합사를 해체하는 결정을 했습니다. 전시작전권 전환, 한미연합사를 해체를 해가지고 핵우산을 반쯤 찢어버리는 이런 자해 행위를 했습니다. 이적행위죠. 이적행위. 노무현이가 이야기했습니다. 왜 그렇게 했느냐? 김정일이, 북한 정권은 미군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안심시켜주기 위해서 한미연합사 해체를 했다고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할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오히려 그 북한에다가 돈 대주고 기술을 보내주고 시간을 주고 또는 정보를 주고 해가지고 북한이 안심하고 핵무기를 개발할 수 있도록 도와줬습니다. 김대중 노무현 정권이 2007년 10월 초에 노무현이가 김정일을 만난 자리에서 핵 문제와 관련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